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중에서 일부 엑셀만 제가 매주 조금씩만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엑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엑셀 구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그냥 이제 마냥 엑셀만 열어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꾸준히 매주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공시인데, 제가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공시를 여기 보시면은 이 최근 공시 날짜별로 해서 이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은 최근 공시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정하게 되면은 정정 사유도 넣고 이 뭐냐 무슨 투자냐 이제 일단 공시에 기재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 그리고 투자 목적이 뭐냐,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주소를 말씀드리고 있고, 시작일과 종료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좀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자본 대비 좀 많이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이제 증설을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종료가 되는 일자가 있습니다. 이 종료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가 이제 캐파를 증설을 했으면 그 캐파 증설 효과가 이제 다음 분기 다음 뭐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부터 현실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받으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날짜별로 보시면 되고, 이 D열에서 그다음에 여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K열에서 이제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미래이고, 이제 지금 이제 과거부터 올라가게 되죠. 이제 과거부터 올라갔을 때 지금 제가 회사가 뭔가 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했는데, 이게 증설한다고 해서 바로 캐파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캐파도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램프업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고정비가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증설을 하고 나면 주가가 옆으로 기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 증설 효과로 인해서 단번에 이제 매출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수도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기업들은 이 증설을 하고 나서부터 회사가 이제 실적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정도로 발판을 마련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랑 비제조업이 있는데, 제조업의 핵심은 결국 공장 증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 증설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이런 공장 증설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대세 트렌드는 2차 전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기업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서 이제 증설하는 경우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램프업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은 바로바로 이제 실적이 점프업 될 수 있는 모델이냐, 또는 이게 내가 투자한 게 굉장히 많이 투자한 건지 어떤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것들이고, 이게 당장 매출로나 실적에 연동될 수 있진 않지만 일단 레벨업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체크를 해서 회사 기업을 찾아보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심텍의 경우에는 DDR5 관련된 회사인데, 일단 MSAP 기판이랑 SIP 모듈 기판 수요 증대에 관해서도 9월 말에 일단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핌스는 OLED 메탈 마스크, 이건 또 증설한다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OLED 주가가 잘 될 때 핌스도 주가가 같이 움직이던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일단 이게 증설이 되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려면 아마 이제 시생산하고 나서 내년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내년에 회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KNJ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 투자 기간 종료가 일단 정정이 됐어요. 정정이 되면서 지금 완료일이 11월 30일입니다. 거의 뭐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자기 자본 총계 60%를 때려 넣으면서 레벨업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보고, 아,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캐파가 증설하면 금방금방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 캐파를 증설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투자를 언제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까,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보고 달려들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LG 노텍도 지금 뭐 애플 기대감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먹을 수가 있어서 해먹었었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또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죠. 내년에 이제
뭐 폴디드 줌이든 뭐든 뭐 이슈도 있는데다가 일단 광학 솔루션 사업 경쟁력 확보하려고 지금 투자해 놓은 게 올해 말에 이제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또 LG노텍도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이 이제 점프업 할 수 있는 기반을 올해 말까지 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핸드셋 관련된 종목은 그냥 뭐 LG노텍 기반으로 플레이를 해야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수소 관련된 기업도 지금 내년 초에 이렇게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 일정을 짜는데 투자 시점을 언제 잡아갈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당장 매출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이 비즈니스 모델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실적이 올라올 수 있고 캐파 증설했으니까 난 기다리겠어 라고 하면서 기다리던지, 그리고 이런 플레이를 할 때는 캐파 증설이 끝나고 나서 이 캐파 증설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는 무조건 주식을 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제 팔아버리면 아마 그 팔고 나서 주가가 실제 실적이 발생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잘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꾸준히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이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좀 내려서 컨센서스를 이렇게 받아서 최근 3개월 동안 신고가가 나는 경우에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최근 발표 증권사가 어딘지 뭐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들어가서 보면 사실 이제 업종으로 플리포트가 나와서 거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단순 기재를 한 거라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다 제거하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회사가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거기에 제가 쭉 봤을 때 이 회사가 어닝이 최근 신고가가 났고 신고가를 쓴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 회사 그 애널리스트의 논리가 아마 이런 거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닝 쇼크 관련된 내용들을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두 가지 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게 날짜별로 계속 이연돼서 사실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건 1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체크를 했을 때 이제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했을 때 서프라이즈가 난 것도 있고, 쇼크를 예상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난 기아차도 있죠. 그리고 이건 뭐 예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서프라이즈가 난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꽤 확률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3Q 실적도 지금 여기 3Q 전망은 이제 최신 리뉴얼해서 이제 날짜를 바꿔놓은 건데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되면 이미 다 발표한 것들은 뭐 체크가 되는 게 아니고 과거 발표한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쇼크냐 서프라이즈냐 이런 것들 가늠해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서프라이즈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프라이즈로 예상되는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 이제 테스나도 있고 뭐 JYP 엔터도 있고, 쭉 보니까 3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파라다이스도 있고 LG노텍도 있고 뭐 이렇게 YG엔터도 있고, 일단 서프라이즈에 엔터주가 또 두 개나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오를 때 또 같이 가는 현상들이 종종 있으니까 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분기는 사실 내년 그 사업 보고서 때나 확인하는 거라서 3월 한 중순이나 초순 이때나 확인하는 거라 당장 이제 알긴 어렵고, 이제 21년도는 연간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좀 많이 기대를 하죠. 그리고 당장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날 거냐 쇼크가 날 거냐, 쇼크가 나더라도 들고 갈 만한 기업이 있고 쇼크가 나더라도 쇼크가 나면 팔아야 되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리스트를 이제 직관적으로 보고 이 리스트를 이제 또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제일 기획은 이제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적 추정치에 따라서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쇼크가 날 것 같은 기업은 이거 좀 심각한 쇼크일 수도 있나 이러면서 미리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센스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엑셀 이 세 가지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데이터들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